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수입니다. ITQ 엑셀 2010 버전으로 2020년 7월에 진행되어진 정기검정 B형은 2교시 문제입니다. 네. A형, B형, C형, D형 이거 유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해당 그 교시를 구분하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1교시 문제가 A형이고요. 2교시 문제가 B형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자, 바탕화면에 수험 제형 프로그램 실행시킨 다음에 수험 번호를 로그인하라 라고 하는 부분은 감독 선생님이 안내해 주실 거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돼요. 자, 로그인이 완료됐다라고 전제하고요.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키세요. 네. 과목이 섞여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엑셀이니까 저희는 엑셀 2010 버전 기준으로 풀이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 버전 풀이는 제가 미리 7월달 A형 풀이 올려드렸어요. 자, 문제들을 살펴보게 되면 문제지 받고 난 다음에 해당 프로그램 실행시키고 답안 파일을 저장을 하는데 저장 위치 안내되어 있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에 내 PC의 문서의 ITK 폴더 안에 반드시 파일명은 수험번호 -1음으로 해서 저장을 해야지 실격 처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자, 엑셀 창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저장 아이콘 있죠. 예, 저장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실행되어지면 저장 위치를 문서의 ITK 폴더 안에 파일 이름을 수험번호 -1음 오늘 날짜를 수험번호 가정하겠습니다. 네. 빼기 본인 성함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해당 상단의 제목 표시줄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환경 설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부여를 한 이름인데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요. 문제에서 반드시 답안 작성 요령의 고정적인 요구 조건인데 모든 시트에 A 연럽이 1로 해 시트 이름을 1작업, 2작업, 3작업으로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지 보면 답안 작성 요령이라고 두 가지가 있다고요. 네, 이 두 가지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선택 시트가 시트 1만 선택되어 있는데 놀고 있는 왼손으로 Shift 키를 누른 채 시트 3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연속적으로 3개의 시트가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이 되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A에 마우스를 올리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열너비를 선택을 하면 열너비 대화 상자 기본값 8.38을 1로 수정하고 엔터키 또는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적용시키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시트 1, 시트 2, 시트 4 한꺼번에 A 열너비 1 됐고요. 시트가 3개가 한꺼번에 선택된 상태에서 문제의 1작업의 출력 형태 밑에 보면 요구사항이 동그라미 7개 있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 글꼴을 기본 글꼴이 맑은 고딕인데 다른 글꼴로 바꿔라 꼭 이렇게 요구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요 모든 셀을 선택을 할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요 A하고 1하고 만나는 요 사각형을 클릭을 하게 되면 모든 셀, 이 사각형 격자를 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셀이 한꺼번에 선택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본 글꼴 맑은 고딕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굴림으로 직접적으로 글꼴 삭제를 맑은 고딕 블록 지정해서 굴림으로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가지고 적용하는 게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엔터키 눌러가지고 적용하면 되겠고 글꼴 크기는 꼭 기본 글꼴 크기인 11 요구하니까 수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다음으로 답안 작성 요령의 두 번째 요구 조건인 시트 이름 바꿔 시트 1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트 1 더블 클릭합니다. 따닥 직접적으로 입력합니다. 제1작업이라고 제1작업 엔터키 시트 2 더블 클릭합니다. 제2작업이라고 입력합니다. 꼭 이렇게 요구를 해요. 시트 3 더블 클릭 제3작업 제4작업은요 나중에 차트 시트로 별도로 사용할 겁니다. 네. 엔터키 됐고 반드시 제1작업을 선택을 하세요. 네. 제1작업 시트에 데이터 입력할 거예요. 자, 현재 선택된 셀 아무거나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블록 해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지 출력 형태 살펴보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출력 형태가 꼭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네. 해당 도형 제목, 결제란, 데이터 영역 범위 B4에서부터 J14까지 요 B4부터 J14까지 데이터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우스로요 B4부터 J의 14 셀까지를 이렇게 블록 지정한 다음에 반드시는 아닙니다. 추천입니다. 문제지를 보고요 B4부터 J14까지 데이터 입력을
열 단위로 해주도록 할게요. B사가 선택된 상태입니다. 문제지 제품 번호 엔터키.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해요. SL1 빼기 01 엔터키, FC1 빼기 01 엔터키, FK1 하이펀 01 엔터, SL2 하이펀 02 엔터, SK2 하이펀 02 엔터, WC2 하이펀 03 입력하고 엔터, CC1 하이펀 02 엔터, FL2 하이펀 03 엔터. 그 다음에 요 합척이 되어 있는 긴 문자를 여기다 요 B13셀에다 다 입력하세요. 네. 문제지 참조해서 가격이 평균 가격 이상인 제품수 입력하고 엔터키. 밑에도 마찬가지 6월 최고 매출 갈로 열고 1000원 갈로 닫고 엔터키 누르면 셀 포인트가 C4셀로 이동되어져요. C4의 분류라고 입력되어 있죠. 네. 세탁 세제 엔터, 청소 세제 엔터, 주방 세제 엔터. 세 하면 자동 완성되면 그냥 엔터키 누릅니다. 주 자동 완성되면 엔터, 청 자동 완성 엔터, 청 엔터, 세 엔터, 엔터, 엔터. D사세. 제품명 본 세탁 세제 입력하고 엔터키. 주택, 네, 주택 맞죠? 주택 세정제 입력하고 엔터키. 식기 세정제 입력하고 엔터키. 울 샴푸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엔터키. 야채 과일 세정제 엔터, 살균 세정제 엔터, 욕실 세정제 엔터, 섬유 유연제 엔터, 엔터, 엔터. 이사셀로 셀 포인트 이동되어졌는데 해당 이 열의 너비보다 삐쳐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열과 열의 경계선 여기를 마우스로 더블클릭 따닥 이렇게 하면 자동 너비 조절돼요. 네. 이 사셀의 가격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네. 가격 입력하고 엔터 누르고 쉼표 처리는 나중에 한꺼번에 할게요. 숫자만 키보드에 넘버라키 눌러가지고 숫자 키패드, 네, 넘버라키 오른쪽 단에 있는 거, 네, 숫자 키패드 285 이렇게 00 입력하고 키보드 오른쪽 하단에 엔터키 하나 더 있어요. 그거 이용하시는 게 빨라요. 9500 엔터, 18000 엔터, 11000 엔터, 21500 엔터, 8000 엔터, 14700 엔터. 3갈로 4갈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 구분기호기 때문에 함수 문제 번호예요. 제조사, 네, 엔터 엔터 누른 다음에 제조사 미래 건강 보리수 해피 그린 해 자동 완성되면 엔터 미 해 보 엔터 엔터 엔터. 6월 매출 줄바꿈 되는 셀 꼭 2개 이상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요, 네, 다음 줄로 입력이 되려면 요 상태에서요 반드시 뭘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야 되냐면은 Alt키입니다. 네. Alt키를 누른 채 엔터키를 눌러요. 그래야지만 얘 깜빡깜빡 셀이 밑에 다른 셀이 아니라 Alt키 누르고 엔터키 누르면 요렇게 줄바꿈으로 밑에 깜빡깜빡 합니다. 네, 갈로 열고 1000원 갈로 닫고 엔터 해야 완성. 이렇게 한 셀에 2줄 입력됐죠. 네. 숫자 87570 엔터, 18400 엔터, 22350 엔터, 42760 엔터, 50500 엔터, 31580 엔터, 19840 엔터, 38960 엔터. 청소 세제 6월 매출 갈로 열고 1000원 갈로 닫고 합계까지. 네,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그대로 입력할게요. 1000원 갈로 닫고 합계 엔터. 제품명 엔터. 7월 매출 입력합니다. 7월 매출 Alt키 누르고 엔터. 똑같이 2줄 입력해야 되니까 Alt키 누르고 엔터. 줄바꿈 되면 갈로 열고 1000원 갈로 닫고. 네, 엔터 완료 됐고 91800 엔터, 21200 엔터, 28960 엔터, 38470 엔터, 52890 엔터, 34600 엔터, 25670 엔터, 35600 엔터. 엔터. 본세탁 세제 요거 입력하지 마세요. 나중에 꼭 H14세는 편집이 요구되어지니까 입력 안 해도 돼요. 자, 순위 갈로꼬름이 1 입력하지 않습니다. 저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7월
매출 Alt키 누르고 엔터키죠. 네, Alt키 누르고 엔터키 해야 줄 바꾸면 된다. 네, 1000원 갈려놨고 엔터. 그리고 구분.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데이터 입력은 완료됐어요. 네, 줄여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렇게 입력을 했다. 네. 자, B4에서부터 J14가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문제의 출력 형태 하단에 보면은 바로 밑에 네, 동그라미 7개가 조건이라고 해서 네, 요구사항이 있고요. 이 요구사항만 충족했을 때 이 모양이 안 나와요. 네, 테두리 설정이라든지 셀 병합이라든지 X 사전 처리라든지 해당 뭐 숫자 데이터에 대한 정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출력 형태를 보고 네, 해당 높이 조정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부여한 명칭으로는 조건 외 편집 사항이에요 라고 해서 테두리 맞춤 뭐 셀 병합 X 표시 숫자 데이터 표시 형식 행높이 설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4에서부터 J14까지가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할게요. 테두리부터 하겠습니다. 네. 현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에 있는 테두리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두 번 할 거예요. 네. 1차적으로는 모든 테두리 선택합니다. 네. 문제 꼭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테두리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바깥쪽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다시요. 굵은 상자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바깥쪽은 굵게 요구를 합니다. 바깥쪽은 굵게 요구하니까 두 번째 테두리 설정은 굵은 상자 테두리를 누릅니다. 확인시켜드리면은 출력 형태 문제집 보세요. 보면 해당 요 안에 있는 선하고 밖에 있는 선하고 굵게 비교해보면 밖에 있는 선이 더 굵어요. 네, 그죠? 상하 좌우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줄의 밑에 있는 선과 밑에 저 두 번째 있는 선까지도 굵게 처리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꼭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현 상태의 테두리 네, 요 설정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선하기 전에 어차피 이 영역을 블록 지정하고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뭐냐면은 문제 조건에 있는 조건의 편집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선택 범위가 같으니까 조건 편집의 정렬 부분을 처리를 해버릴게요. 숫자 획의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가운데 정렬을 해버릴게요. 네. 현 상태에서 홈 탭에 맞춤 그룹에 있는 수평 정렬 가운데는 요 셀입니다. 요 명령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밑에 거 클릭 이렇게 적용시키고요. 네, 그 다음에 블럭을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선과 요 선을 네, 굵게 하려면 두 번 하지 말고요. 범위를 이렇게 블럭 잡아버리세요. 네, B5부터 연속 범위는 콜론으로 표시를 합니다. 네, J12까지를 범위 잡을게요. B5부터 J12까지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적용했던 테두리 종류가 뭐였죠? 굵은 상자 테두리 적용되어 있는 거 그대로 적용할 때는 얘 선택된 상태에서 얘 그냥 눌러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뚝딱 네, 상하 좌우 굵게 되니까 위하고 아래도 굵게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 병합하고자 하는데 해당 문제 출력 형태가 꼭 이렇게 나와요. 네, 네 군데 B13에서 D13 B14에서 D14 F14 F14 I13 그리고 네, G13에서부터 I13까지 이렇게 네 군데. 먼저 첫 번째 선택하는 범위 영역인 B13부터 D13 네, B13에서부터 D13 이렇게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놀고 있는 왼손도 도와주세요. 네, 오른손에 하는 부분을 네, 컨트롤 키를 누르세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 꾹 누르고 선택해야 할 범위 영역을 마우스로 이렇게 블록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떨어지는 셀 컨트롤 키 누르고 같이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한꺼번에 병합 가운데 맞춤 적용을 할게요. 맞춤에 병합과 가운데 맞춤을 꾹 눌러주게 되면 네 군데가 각각이 합쳐지고 내용물이 가운데 정렬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F13, F14 반드시 문제에서 요 X 처리하라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요 셀 선택 마우스 오른쪽부터 바로가기 메뉴에 팝업 메뉴를 바로가기 메뉴라고도 합니다. 네. 셀 서식 선택하면 셀 서식 대화상자가 뚝딱 실행이 되어졌죠. 자, 현재 선택 탭이 표시 형식 탭인데 테두리 탭으로 선택을 바꾸세요. 테두리 탭 선택한 다음에 우상량, 좌상량 두 개 클릭 해가지고 X 모양이 되게끔 한 다음에 확인 버튼 클릭해서 적용을 합니다. 꼭 이렇게 요구되어져요. 문제. 자, 그 다음에 적용해야 될 사항으로서 문제지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숫자 값이 입력되어진 부분에 대한 요 영역들에 대해서 1000단위 이상 저희 심표 안 했잖아요. 네, 심표 처리하는 거하고 그다음 오른쪽에서 보면 한 칸 떨어져 있죠.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요 세 개 크게 꾸러미는 두 개 꾸러미라 그죠? 이렇게 두 개 꾸러미를 먼저 블록 지정할게요. 가격, 입력 범위, 데이터 범위인 E5에서부터 E12까지 블록 지정하고 떨어져 있는 셀을 같이 선택할 때 어떻게 놀고 있는 왼손을 도와줘라. 뭘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로 G5에서부터 H12까지 이렇게 두 개 블록 지정한 다음에 자 쉽게 홈 탭에 표시 형식의 요 쉼표 있죠. 얘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마우스가 아니라 네, 뚝딱 쉼표가 추가되고 오른쪽에 한 칸 딱 떨어져요. 됐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획 높이 요 1행부터 3행 영역 지금 현재 보세요. 위아래 여백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보다시피 네, 이만큼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네, 해당 이 높이가 더 높아졌다 이 말입니다. 1, 2, 3행 1, 2, 3 이렇게 해당 이 행머리꼴이라고 이야기해요. 숫자 1, 2, 3행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바로 가기 메뉴에서 획 높이를 클릭. 자 입력값을요 추천입니다. 네, 25 입력하시면 무단하세요. 25 입력하고 확인 또는 엔터키 눌러가지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다음 5행부터 10 여기서는 지금 현재 좀 특이 케이스로 14행에 두 줄 입력하는 게 여기서는 네, 요구가 되어졌는데 보편적으로는 한 줄이거든요. 그 경우에는 5부터 14행까지 블록 지정하는데 요 케이스는 14행에 두 줄 입력된 셀이 있기 때문에 빼고 5행부터 13행까지만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 가기 메뉴에서 획 높이를 선택을 하고 높이 값은 추천입니다. 네, 반드시는 아니고 22로 추천드립니다. 22 입력하고 확인. 앞서서 1, 2, 3행 3개를 몇행 25로 했잖아요. 요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얘를 빼면 얼마야? 22. 그러면 5행부터 여기 범위 지정하는 크기값 네, 쉽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요 수치는 반드시는 아닙니다. 추천입니다. 네. 자 요렇게 해서요 네, 조건 외 편집 부분을 완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출력 형태 참조해서 해당 열과 열의 너비값 조금 조정해 주도록 할게요. 네. 문제지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열과 열의 너비값 B, C, 열 요거 좀 줄여가지고 모양 좀 크기를 조금 비슷하게 만든 상태에서 제가 비교해가면서 너비 조절 좀 할게요. 네, 이 정도 둬도 되겠고 이 분류는 조금 더 넓어져야 되겠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본 세탁은 이 정도 두면 되겠고 네, 가격도 약간만 제조사 약간 네 6월 매출 7월 매출 그리고 순위 구분까지 요거 좀 더 넓혀 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조건의 편집 끝났고요. 네, 그 다음에 조건 편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건 편집에서 보면 1작업 출력 형태 밑에 보면 동그라미 7개 있는데 첫 번째 거 얘는 완성했어요. 그래서 네, 두 번째 거부터 7번째까지 요렇게 두 번째는 고정적으로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 주어집니다. 네, 해당 어떤 도형을 사용하고 그림자 스타일과 내용과 글꼴 지정되어 있는데 문제 출력 형태를 먼저 보면 해당 B1에서부터 크기 및 위치입니다. 크기 및 위치 요렇게 범위 네, 크기로 위치 잡혀있죠. 자 어떤 도형력 한쪽 모서리에 달린 사각형 삽입되어 있으니까 문제 출력 형태에 맞춰가지고 도형 삽입합니다.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모듈의 도형 사각형의 한쪽 모서리 잘린 거 네, 세 번째 클릭 B1 여기서부터 네, 쭉 너비어가지고 G3 이 정도까지를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춰가지고 삽입하면 되는데 자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테두리가 얇아요. 네. 자 언제부터 7월 정기검정 지금 현재 풀이 드리는 이 시점부터 이 시험일부터 문제의 출제 기준이 바뀌었어요. 이 출력 형태를 2016 버전을 표준으로 해서 완성되어진 결과 이미지로 제시가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2016 버전하고 2010 버전하고 도형 기본 삽입했을 때 테두리 굵기가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16 버전에서 도형 삽입하게 되면 요만큼 얇거든요. 근데 저희는 2010 버전이라서 좀 굵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 도형 그냥 삽입하라 이건데 문제지하고 똑같이 맞춘다고 한다면은 이 윤곽선의 두께를 조금 네, 얇게 이렇게 조절을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출제의 채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라는 부분은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이 테두리 윤곽선을 안 줄이면은 감점이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출력 형태와 같게 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버전에 따라서 기본 도형의 굵기가 틀리니까
수정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2016 버전에서는 이 굵기 수정 안 해줘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그림자에 대한 옵셋 오른쪽 적용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현재 도형이 삽입되어진 상태, 선택된 상태에서요. 위에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 도형 스타일 그룹의 도형효가 있죠. 도형효가 클릭한 다음에 그림자 눌러보면 바깥쪽 9개 중에 옵셋 오른쪽 돼 있었죠. 요구사항이고 오른쪽만 엄령 처리되어 있는 거, 네 번째 거 마우스를 올리면 이름값 뜹니다. 네, 클릭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보면서 할게요. 네, 내용을 홈케어 제품 매출 이대로 입력하겠습니다. 네, 홈케어 제품 매출 현황이라고 입력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팁입니다. 네, 이 내용을 굳이 블록 지정하지 말고 그냥 도형의 테두리를 꾹 찍으면 지금 파선이죠. 이렇게 파선인데 도형 테두리가 선택 안 됐을 때는 파선인데 도형 테두리 선택하면 실선으로 바뀌어요. 됐죠? 시각적으로 구분되어집니다. 홈 탭에 가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글꼴요. 네, 이만큼. 네, 하나, 둘, 셋, 넷, 5개 요구 조건이 있어요. 글꼴의 서체는 굴림으로 해, 크기는 24포인트로 해, 글자 색깔 검정으로 해, 굵기 적용을 시켜, 마지막으로 채우기 노랑으로 해를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요구 조건에 맞게끔. 자, 글꼴 서체는 입력되어진 글꼴 서체 블록 지정한 다음에 직접 수정을 해버리는 게 빨라요. 굴림. 크기도 마찬가지 11 입력되어 있는데 24 입력하고 엔터키, 글자 색깔 가을 밑줄 빨강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글꼴색입니다. 검정 이렇게 됐고, 네, 굵게 해 가 진하게 되어 있는 거 요 굵게. 그 다음 채우기 노랑으로 해 깡통 있죠. 깡통 펼침 버튼에 표준색의 네 번째 거 노랑 클릭. 자, 요 조건은 여기까지인데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 보면 출력 형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가 달라요? 네, 다른 부분은 정렬이 다릅니다. 네, 도형 안에 정렬이 수평 정렬 가운데잖아요. 네. 자, 맞춤 그룹에서 수평 가운데, 그 다음에 수직도 마찬가지 가운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 가운데 요 두 개를 클릭해서 적용을 해보면 문제지와 동은 똑같이 바뀌어집니다. 네.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고요. 너비가 약간 더 넓어져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요 정도에 만족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구 조건 세 번째로 넘어가서 요 결제란 만드는 거, 네, 결제 담당 과장 요 부분 있죠. 네, 토시 하나는 틀리고 이렇게 꼭 요구되어집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이미 SL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여넣기 하고 원문 삭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전에 6월달 문제지 보게 되면 여기에 추가됐던 게 삭제됐어요. 뭐 카메라 기능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메라 기능을 요구를 안 합니다. 네, 얘는 안 하고 그림으로 복사 기능 이용을 해 이렇게 요구가 되어집니다.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이미 SL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무데나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직접 하지 말고요. 네, 추천입니다. 네, 이 작업 시트를 추천드립니다. 이 작업 시트 클릭한 다음에 C2에서부터 네, C2에서부터 F366에 요 결제란을 만들게요. C2를 선택하고 결제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 담당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 과장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 본부장. 해당 이 결제자는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요거는 고정이고 결제 고정이고요. 담당, 과장, 본부장은 네, 문제지에서 입력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C2부터 F3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테두리요. 네, 모든 테두리 적용하겠습니다. 네, 홈 탭에 글꼴에 테두리 펼침 버튼 모든 테두리 클릭. 네, 그 다음에 수평 정렬 가운데로 맞출게요. 네, 맞춤에서 수평 정렬 가운데 클릭.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결제가 지금 현재 보니까 이 두 개 셀이 합쳐져 있어요. 그죠?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 있잖아요. 네, 결제 C2 밑에 C3까지 블록 지정.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룹에 클릭해가지고 네, 적용을 시키면 달라지는 게 Z자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수평으로 있으니까 현 상태에서 요 네, 맞춤에 요 가나 대각선 화살표 된 아이콘이 있어요. 가나 대각선 화살표 요 아이콘 클릭을 해봅니다. 선택 메뉴 목록에서 세로 쓰기를 클릭하세요. 세로 쓰기 클릭. 그럼 Z자가 밑으로 내려왔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양 크기 조절하도록 하겠는데 C열요. 네, 미리 가이드 해드리면 반드시는 아닌데 시간을 줄이는 측면에서 네, 요거 4 7.5 요 수치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7.5 높이, 그 다음에 40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추천. 네, 적용시켜 볼게요. 네, 해당 요 C열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4 입력하고 엔터키 또는 확인 버튼 D, E, F 세 개의 열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7.5 입력하고 엔터. 이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17.5 입력하고 엔터. 3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4 동그라미 하나 더까지 입력해서 40. 단위가 틀립니다. 네, 열너비의 단위와 행너비의 단위가
네, 틀립니다. 네, 행 높이 단위가. 자, 이렇게 완성했고요. 네, 완성한 결대란을 그림으로 복사할 거예요. 블록 지정한 다음에 홈 탭에 클립보드 그립의 가위 밑에 있는 복사고요. 펼치 버튼 꼭 눌러야 돼요. 네, 펼치 버튼 눌러서 확인해 보면 복사가 있고 그림으로 복사합니다. 그림으로 복사 나와서 실행되면 선택되어진 값 그대로 유지.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 확인 버튼 클릭. 복사됐지만 메모리에 복사됐어요. 안 보여요 눈에. 1작업 시트 선택한 다음에 H1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옵션에 클릭. 이렇게 해도 되고 단축키 컨트롤 V키 눌러도 되고 마우스를 드래그 해가지고 요 너비 요 라인을 맞춰주고요. 네, 해당 요 왼쪽 라인 자체가 문제제는 H의 처음부터니까 네 너비가 좀 더 좁다 그죠. 네, 조절점 가지고 마우스로요 이렇게 끌어가지고 여기 라인에 맞추면 돼요. 이렇게 됐습니다. 굵어지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화면상에서 말고 인쇄할 때는 이 굵은 선으로 안 되니까 괜찮습니다. 원본 지우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작업 시트에 가서요 열너비 조절했던 열 범위 C부터 F까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합니다. 그리고 행 높이 조절했던 2행, 3행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지우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구 조건에 세 번째까지 끝났고 네 번째로 넘어가서 네, B4에서 J4 영역과 G14와 I14 중앙으로 채워 출력 형태 확인해 보세요. 네. 표현 머리끌 영역과 네, 그리고 해당 요 두 개이죠. 두 개. 자, 범위 블록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B4에서부터 J4까지 블록 지정했죠. 네.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셀 선택할 때 같이 선택할 때 어떻게 놀고 있는 왼손에 도와줘야 돼? 뭘 눌러줘야 된다? 컨트롤 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왼손으로 마우스로 제품명과 7월 매출 입력된 셀 선택한 다음에 채우기는 깡통입니다. 네, 깡통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네, 표준색의 노랑을 주황이었죠. 문제에서 주황을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요구 조건은 이렇게 충족을 시켰습니다. 네. 다음 다섯 번째 요구 조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다섯 번째 요구 조건은 유효성 검사 이용에 반드시 물어집니다. H14셀에 제품명 D5부터 D12 영역 선택 표시되도록 해. 그래서 제가 데이터 입력할 때 요 입력 안 해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본 세탁 세이즈 H14셀을 선택을 합니다. 마우스로 꾹 클릭한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자체는 어디서 하느냐면 데이터 탭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탭을 클릭하고 리본 메뉴에 데이터 유효 도구 그룹에서 찾아보면 데이터 유효성 찾아지죠. 마우스를 올리면 얘가 이렇게 토막 날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를 클릭을 하면 바로 데이터 유효성 대화 상자가 실행되어지고 설정 탭에서 제한 대상 모든 값으로 되어 있죠. 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을 선택합니다. 목록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을 선택. 공식처럼 암기하시고 반복 연습하세요. 문제에서 요구 조건이 꼭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원본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깜빡깜빡 하는 상태에서 문제에서 요구했던 범위 영역이 D5부터 D12까지였죠. 마우스로 D5부터 D12까지를 블록 지정합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걸 블록 지정한다 이야기합니다. 자동 주소 입력됐어요. 네, 확인 버튼 클릭. 시각적으로 달라진 거 뭐 달라졌어요? 네, 옆에 펼침 버튼 사각형 하나 생겼죠? 눌러봅니다. 그럼 목록이 쭉 리스트 되어 있는데 문제지에서 처음에 보이는 게 첫 번째 거예요. 본 세탁 세이지 얘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 요구 조건까지 끝났고 여섯 번째 요구 조건으로 넘어가서요. 셀 서식 요구하고 있는데 E5부터 E12 영역에 대해서는 셀 서식 이용해서 숫자 뒤에 1이 표시되도록 해 예시 보도록 하면 28심표 50001 이렇게 표시되도록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범위 E5부터 E12까지 블록 지정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 가격 입력 데이터 범위 영역입니다. E5부터 E12까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네, 그러면 바로가기 메뉴 뜨는데 셀 서식을 선택합니다. 셀 서식 대화 상자 실행되면 테두리 탭 선택되어 있는데 첫 번째 탭인 표시 형식 탭을 마우스로 꾹 누르세요. 자, 범주 종류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사용자 지정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내용이 바뀌어요. 형식 목록 중에서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결과치는 28심표 5001처럼 표시되어 있끔 이렇게 표시되어 있끔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형식의 위에서 네 번째 샵 심표 샵샵 0을 선택을 해보세요. 얘를 선택해 봅니다. 마우스로 꾹. 네, 그러면 형식 입력란이 이렇게 입력이 됐죠.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에도 28심표 500 돼 있는데 뒤에 1이 추가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형식 입력란에 클릭해가지고 뒤에 깜빡깜빡 하면 문자 입력할 때는 상따옴표 입력하시고 문자 입력 상따옴표 닫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상따옴표 1 상따옴표 이렇게 하니까 미리 보기가 이렇게 바뀌었죠. 28 쉼표 5001 문제 요구하는 대로 됐어요. 확인 버튼 클릭해주면 뚝딱 처리가 됐는데, 자, 문제 첫 번째 조건에서요, 정렬의 기준으로서 어떻게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해 이렇게 요구가 되어져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지금 가운데 정렬되어 있으니까 원자까지 추가 입력하면 문자 아닌가요? 네, 실제 입력 데이터는 원이 입력 안 돼 있어요. 보기 형식만 바꾼 거거든요. 숫자가 입력되어 있으니까 해당 홈탭이 맞춤에서요 수평 정렬을 오른쪽으로 해주세요. 오른쪽 클릭. 자, 자주 질문하시는데 이 오른쪽 이쪽에 있는 쉼표 적용되어진 부분은 얘는 블록 지정 이렇게 해보면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데 이거 안 해줘도 되나요? 라고 걱정스레 질문하시는데, 요거 그냥 쉼표 스타일 적용하고 안 해줘도 감점되지는 않습니다. 네, 걱정되시면 블록 지정해가지고 오른쪽 정렬 해주셔도 돼요. 수동으로. 네, 바뀌진 않거든요. 얘를 가운데로 하든 오른쪽으로 하든 출력 형태는 네, 오른쪽에서 한 칸 떨어지고 쉼표 적용되어 있는 걸로 바뀌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남아있는 마지막 점수 주는 거 하나 남았어요. 점수 주는 거. 네, 이름 정의, 얘는 점수 주는 요구 조건입니다. H5에서부터 H12까지를 매출 7월로 이름 정의해 이렇게 돼 있어요. 범위 지정할게요. H5에서부터 H12까지를 마우스로 블록 지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 상자가 요게 이름 상자예요. 이름 상자의 선택 영역에 첫 번째 셀 이름 H5 입력되어 있는데 얘를 수정하세요. 수정. 문제에서 요구하는 매출 7월이라고 돼 있죠. 얘를 수정하세요. 어떻게 클릭한 다음에 매출 7월 입력하고 반드시 엔터키 누르세요. 엔터키.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조건 편집까지 요거 끝났죠. 여기까지 해서 완성했는데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해당 이 셀에 뒤에 테두리 얘가 안 보여요. 네, 안 보이고 이 결제란도 깨끗하게 하얗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선 자체가 외곽선 자체가 보이니까 얘를 안 보이게 설정을 할 거예요. 어떻게? 보기 탭에서요 눈금선 표시 그룹에 체크를 해제합니다. 예, 체크 해제하게 되면 하얗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네, 1작업은 240점 만점이에요. 여기까지가 100점 차지합니다. 100점. 자, 남아있는 부분요 순차적으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작업에 남아있는 부분 140점 차지하는 부분이 뭔데, 밑에 보면은 1작업의 타이틀이 표서식 값계산 이렇게 있어요. 값계산 부분이 140점 차지합니다. 네, 함수 6문제 있어요. 함수 6문제 1에서 6번까지. 그 다음 7번 있어요. 조건부 서식 이렇게 있습니다. 네, 7월달 A형 풀이할 때 제가 얘를 누락을 시켰나봐요. 네, 풀이를 제가 안 드렸는 것 같아요. 급하게 하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네, 회차별 유형 상관없이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A형도 조건부 서식을 수식을 이용해서 요거 완성하라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 풀이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자, 함수는 1번부터 6번 6개인데 각 20점 차지합니다. 네, 제가 5월달부터 풀이할 때 이제는 이렇게 풀이해 드릴게요 라고 네, 풀이 방법을 달리해서 좀 더 쉽게 함수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함수 문제 풀이하는 걸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로 풀이할게요. 자,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1번부터 네, 1번하고 2번은요 함수 문제는 크게 양분화 되어지는데 문제 유형이에요. 문제 유형이 1번, 2번처럼 해당 이렇게 한 셀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셀 연속적인 거 해당 완성해 라는 문제 유형과 3번, 4번, 5번, 6번처럼 한 셀에서 그냥 함수식 완성해 이렇게 네, 구분되어지는데 1번, 2번에 주로 출제되어지는 문제 함수가 정해져 있어요. if 조건 네, 판정하는 거 반드시 나오고 rank 반드시 나오고 그 다음에 choose 조합으로 함수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자, 우선 첫 번째 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순위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를 보게 되면 순위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라 라고 요구를 하냐면 네,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된 이름이 매출 7월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당 네, 얘가 가려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면 없어지거든요. 순위를 구하라. 네, I5셀을 꾹 선택한 다음에 I5셀 선택한 다음에 문제에 네, 7월 매출의 내림사준 순위를 구해 이렇게 돼있어요. 7월 매출 이 범위 영역 8개 데이터 중에 비교해가지고 얘가 8개 중에 몇 위야, 얘는 8개 중에 몇 위야 이렇게 판정하라 이 말입니다. 네, I5셀 선택하고요. 네,
해당 요 수식 입력 줄에 있는 fx 있죠. 얘를 누를게요. 그러면은 함수 마법사가 뚝딱 실행되어집니다. 네. 문제에 어떤 함수 사용해 라고 요구가 되어져 있어요. 랭크.eq 사용하라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함수 검색 여기다가요. 네. 검색할 함수 입력하세요. 랭크.eq 대점자 구분 안 합니다. 네. 하고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찾아졌죠. 랭크.eq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함수 인수로 넘어갑니다. 네. 함수는 기본적으로 함수식이 이꼴 입력하고 그 다음에 함수명 그 다음에 갈록고름을 반드시 가지고요. 갈록고름이 안에 쉼표로 구분되어지는 함수 인수들이 들어가는데 함수의 종류에 따라서 요 함수 인수 요구되어지는 게 달라요. 함수 인수를 아예 입력받지 않는 것도 있어요. 투데이 함수라든지 이런 경우는 네, 함수 인수 없이 그냥 요렇게 하고 엔터키 누르면 오늘 날짜가 해당 요 수식 입력된 셀에 구해집니다. 네. 자, 안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랭크.eq는 함수 인수가 3개야. 네. 넘버 그리고 eq, req, 그다음 order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밑에 설명이 뜨니까 좀 더 쉽게 네, 함수식을 작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넘버는 뭘 입력해?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를 입력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에서요. 7월 매출에 대한 순위 구해 행단위로요. 그래서 현재 함수식 입력되어진 셀의 7월 매출 입력 셀인 H5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가지고 선택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RF 같은 경우에는 수의 목록 또는 배열 이렇게 요구하니까 문제 7월 매출의 범위 영역이 H5에서부터 H12까지예요. 블록 지정하게 되면 문제 요구 조건에 요구되어진 7월 매출 7월을 이용해 이렇게 되는데 H5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지정하니까 자동적으로 해당 매출 7월이라고 바뀌었어요. 해당 네, 이 이름 정의한 범위 영역은 절대 참조로 참조가 됩니다. 적 $H5 콜론 H12 요렇게 참조하는 부분은 상대 참조입니다. 이 상대 참조는 입력된 셀의 위치에 따라서요. 참조하는 대상이 달라져요. 현재 I5셀인 경우에는 참조하는 범위가 요렇게 참조했다고 한다면 요 함수식을 밑으로 채워가지고 여기에 채워졌다가 하면 요 위치에서 참조하는 셀의 범위는 이 셀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칸 떨어져 있고 아래쪽으로 8칸 범위 영역을 참조를 합니다. 네, 참조하는 대상이 달라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이 지금 현재 7월 매출 8개 셀 범위는 위치가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비교 대상은. 네, 그런 경우에는 이 달러를 열과 행합표 추가적으로 붙여가지고 절대 참조로 바꿔야 되는데 이름 정의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이름 정의는 절대 참조이기 때문에 수정을 안 해줘도 된다. 그 자체를 좀 어렵게 좀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오더 부분에서는요. 네,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내림차순은 큰 값이 1등, 오름차순은 작은 값이 1등인데 기본값이 내림차순입니다. 그래서 입력 안 해도 되고요. 또는 0을 입력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냥 0 입력해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야. 됐죠? 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뚝딱 이렇게 1 이렇게 구해졌네요. 해당 요 셀 자동체험 핸들 요 사각형 점 있어요. 이 점을요 여기까지 밑으로 끕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쭉 걸어가지고 놓으면 해당 요 구분선이 굵게 바뀌면 요거 네 구분선 굵게 안 바뀌고 하고 싶다면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은 어깨 채우자 이렇게 하게 되면 뚝딱 됐죠. 그래서 1등부터 8등까지 범위 내에 구해지면 제도된 거예요. 다음 두 번째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 대한 요구 조건은 제품 번호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농축 그 외에는 일반으로 표시하는데 if하고 MID 함수 사용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J5셀 선택하고요. J5셀 선택하고 해당 fx 클릭을 하는데 함수가 두 개 조합으로 되어 있죠. 네. 전체 6문제 중에 6문제 함수 문제 중에 함수가 두 개 조합은 두 개를 꼭 요구를 해요. 두 개. 그래서 함수 문제 6개 두 개 함수 요구하는 거 두 문제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함수의 종류는 8개만 요구를 합니다. 문제 내용이 꼭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함수의 개수로 확인해 보면 꼭 8개 요구가 되어질 겁니다. 네. 자, if하고 어떤 거 조합인 경우에는요. 네, if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판정이거든요. 그래서 검색 if 선택 확인. 함수에서 3개입니다. 네. 조건식이에요. 조건식. 그다음에 네. 쉼표 참일대 실행문 쉼표 거짓대 실행문 이 순서로 네, if 함수의 함수 인수가 네, 완성되어져야 됩니다. 조건식 부분에서는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품 번호의 세 번째 글자를 뽑아왔는데 그게 1이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네. 자, 제품 번호는 여기에 네, 요 B열에 입력되어 있는데 B열에 이렇게 제품 번호가 입력되어 있는데 여기에 세 번째 거를 뽑아낼 거예요. 뭘 이용하라?
MID 함수를 이용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MID를 입력을 해야 돼요. 네. 여기다가 MID 함수입니다. 함수라서 네. 함수는 함수 이름하고 난 다음에 갈로를 꼭 해줘야 돼요. 갈로 하게 되면 여기 직접 여기 수식 입력줄에 입력되어지는 거 잘롱도로 이렇게 네. 녹색으로 갈로 구름이 이렇게 채워지는데 함수 미드 함수에 대한 함수 인수 어떻게 입력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 경우엔 이 상태에서 네, 마우스를 MID를 꼭 찍어보세요. 수식 입력줄에 MID를 마우스로 꼭 찍어볼게요. 딱 클릭하니까 뚝딱 바뀌었어요. 이렇게 함수 인수 종류가 바뀌었죠. 자, 첫 번째 함수 인수는 텍스트를 입력을 해 이렇게 돼 있는데 참조 대상이 뭐예요? 문제에서 어디에 입력되어져 있는 값, 제품 번호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당이 함수식에 입력되어진 같은 행에 있는 제품 번호가 입력되어진 셀인 B5셀을 마우스로 꾹 찍으면 자동 입력되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스타트 NUM 그 다음에 NUM 캐릭터 이렇게 요구되어지는데 스타트 NUM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해당 문자열의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서 몇 번째 거 뽑아오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에서 세 번째 한 글자 뽑아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스타트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한 글자. 여기 마지막 문자 개수는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출력 형태 이렇게 보다시피 1이 뽑아질 거야. 어떻게?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력 결과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숫자 1이 아니라 상따옴표로 묶음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반환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 MID 함수는 문자열 함수이기 때문에 숫자 1하고 상따옴표로 묶인 1하고 이게 틀린가? 틀려요. 얘는 크기값을 가져요. 하나라고 하는 단위이지만 얘는 그냥 모양 글자 모양이 1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거든요. 자, 우선은 요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지 말고요. 네, 마우스를 다시 if를 여기서 if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함수 인수 대화 상자가 다시 if에 대한 도움말로 딱 바뀌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 오류 메시지인데 샵밸류 느낌표 이렇게 돼 있어요. 완성 안 됐다 이 말입니다. 네. 자, 제품 번호 세 번째 걸 뽑아왔어요. 뽑아왔는데 그 뽑아온 게 문제에서 뭐라고 요구합니까? 1이냐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같으냐? 이퀄입니다. 네, 이퀄이고 1이냐 이렇게 입력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입력하면 안 되고 여기에 상따옴표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퀄하고 난 다음에 아까 출력 결과치가 미디어 출력 결과치가 상따옴표 묶음으로 해서 1 이렇게 출력됐잖아요. 네, 그래서 해당 제품 번호의 세 번째 글자를 뽑아왔을 때 뽑아온 결과치가 네, 1이야. 네, 맞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참일대 실행문에다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해당 문자 열을 그대로 입력해주세요. 농축 원래 FM적으로는 상따옴표 묶음해가지고 농축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밑에 펄스 입력란 클릭하면 자동 상따옴표 묶여질 거예요. 이렇게 보다시피 그죠? 네. 그 외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일반 이렇게 있어요. 일반 하는데 저희가요, 네, 얘는 일반까지만 하고 끝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보다시피 여기 수직 입력란에 보다시피 일반 상따옴표 자동 안 채워지거든요. 수동으로 해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네, 직접적으로 상따옴표 앞에다가 네, 상따옴표 일반 그다음 상따옴표 닫기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네, 9분 두 번째에 대한 요구 조건도 끝났어요. 네, 해당 제품 번호의 세 번째가 1이면 농축, 그렇지 않으면 일반으로 해. 확인 버튼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얘는 일반 맞죠? 1이니까 요 자동 체험 핸들 마우스를 올려가지고 네, 굵은 십자형에서 요 자동 체험 핸들을 올리면 실선으로 바뀌어요. 드래그 걸어가지고 놓고 클릭 서식 없이 채워 해서 2번 풀이도 끝났습니다. 네. 다음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은 가격이 표준 가격 이상인 제품수. 여기서부터는 단일 셀이에요. 한 셀에 함수식 완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워놓고 이런 부분은 없어요. 네. 문제 파악해보면 요구 조건이 뭐냐면 가격이 평균 가격 이상인 제품수를 구하는데 결과값에 추가적으로 get자를 덧붙여 카운트 if 함수하고 에버리지 함수하고 엔더 연산을 사용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문제가 난이도가 제일 높게 네, 인식되어졌을 겁니다. 시험 보신 분들은 이게 좀 어려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네. 자, 요 문제 이용도 자주 출제되어지기 때문에 익혀놓으시고 함수 문제를 풀 때 정도는 단축 좀 더 네, 이 시간을 줄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답해드리는 부분은 정도가 없어요. 네. 반복 숙달만이 함수를 마스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왜? 출제되는 함수 위주로 출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내가 시험 볼 때 똑같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마스터해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한번 해보시면 어렵지만 왜? 문법적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는 사용 방법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정해놨어요. 그걸 처음에는 모르시니까 어려운데 이 함수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3번 4번 반복하시면 본인께 될 겁니다. 자, 마우스로 FX 클릭 해가지고 함수 마법사 실행시키고 카운트이프하고 에버리지하고 조합으로 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하나요? 네, 조건을 만족하는 셀 개수를 구하는 건 카운트이프예요. 그래서 COUM 이 정도만 입력해도 밑에 이게 포함되어져 있는 거 쭉 찾아지거든요. 네. 근데 바로 눈에 안 들어오니까 카운트이프까지 다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 찾겠습니다. 카운트이프 확인. 함수 이제 2개밖에 요걸 안 해요. 그죠? 네. range 이렇게 돼 있어요. range는 뭐 입력하느냐?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셀 범위를 입력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조건이 뭔데요? 가격이 평균 가격 이상인 뭘 구하라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냐면은 제품의 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해당 이 COUNTIF에서는요 조건의 범위적인 부분 자체는 가격이 평균 가격 이상인 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상이 뭐예요? 가격이죠. 그러면 가격 범위 입력된 조건 범위 영역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E5에서부터 E12까지다. 그죠? 네. E5에서부터 E12까지를 블록 잡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해당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좀 있어요. 어려웠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단순하게 입력값의 크기 값을 예를 들어서 2만 이상인 거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요구하고 있잖아요. 뭘요? 평균을 구해. 가격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그 가격 이상인 거에 제품 수를 구해 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단에다가 직접 입력이 안 돼요. 네. 여기서 수정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여기서 네. 어떻게 하느냐면은 크라이테리어 부분 말고 해당 수식 입력 부분에다가 여기다 꼭 마우스를 찍으세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카운트이프 갈로 E5 콜론 E12 돼 있는데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 꼭 찍고 자 도움만이 떠요. 마우스를 꼭 찍으면 밑에 여기 방법이 레인지 입력이 완료됐어. 그 다음 심표 찍어 이렇게 오고 도움만이 뜨거든요. 심표 입력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 부분을 입력을 해 라고 돼 있는데 문제에서요 제품 가격 이 가격의 평균을 구한 것보다 이상이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해당 크라이테리어 부분에서 조건 기준 부분에서는요 상따옴표를 꼭 묶어요. 상따옴표를 이렇게 묶어주는데 상따옴표 안에 문제에서 이상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평균 이상은 비교연산자 크거나 같다. 이게 이상이에요. 이상. 이하 작거나 같다. 이게 이하예요. 그 다음에 이게 크다. 6개 비교연산자 있죠? 이게 작다. 같으냐 이퀄 같지 않다 꺽쇠 마주보는 거. 네 이렇게 6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상은 얘니까 여기다가 상따옴표 안에다가 이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평균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 에버리지 입력해주면 되겠지 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상따옴표 안에다가 에버리지 함수를 직접 적게 되면 에버리지 함수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AVERGE 라고 하는 문자열과 문자열로 인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상따옴표 묶음 뒤에다 컷으로 꾹 찍고 엔드 기워요. Shift 키 누르고요. 네 7번 키 누르면 엔드 문자열 연결 연산자입니다. 요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에버리지를 입력을 해줍니다. AVERGE 함수는 갈룩구름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네. 그러면 함수 인수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네. 해당 평균을 구할 숫자값들을 입력해줘 이렇게. 네. 또 밑에 도움말도 이렇게 떠요. 평균을 구할 데이터 범위가 가격에 대한 평균 구하라 이렇게 요구가 됐잖아요. 네. 마우스로 이 5에서부터 이 12까지를 이렇게 블록 지정해주면 이 5부터 이 12까지의 평균을 구한 그 결과값하고 지금 현재 해당 그 입력되어진 각 행의 값하고 비교해서 이상이 되어지는 게 몇 개야 라고 이렇게 완성이 되어진 건데 요 문제는 좀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보세요. 밑에 COUNTIF라고 하는 함수의 도움말이 또 있죠. 네. 함수식이 완성이 안 됐단 말입니다. 뭐가 완성이 안 됐는데 COUNTIF 갈로 함수식 레인지 입력했고 크라이테리어까지 입력했는데 제일 끝에 갈로 안 닫아줬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끝에 갈로 하나 있지만 그 갈로는 앞에 있는 에버리지에 갈로 열기에 갈로 닫기니까 수동으로 갈로 닫기를 하나 딱 입력해주면 없어졌죠. 네. COUNTIF에도 도움말이 딱 없어졌죠. 요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인데 조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뭐라고 조건이 하나 더 있었냐 하면 제일 뒤에다가 개자를 덧붙여가지고 한 개면 1만 출력하지 말고 개자도 문자로 보이게 해. 상따옴표 묶음
개 상따옴표 닫기까지 해주셔야지 이 함수 문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약간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완성되어진 결과치 확인 눌러가지고 적용을 시키게 되면 뚝딱 3개 이렇게 되어집니다. 완성된 함수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equal, count if, 갈로 2, 5에서부터 22까지 심표, 상따옴표 크거나 같다. 네, 그 다음에 갈로 상따옴표 닫고 and, average 2, 5에서부터 22까지 갈로 2번 닫아주고 and, 상따옴표 개, 상따옴표 닫기가 완성되어진 결과치입니다. 연습이 좀 필요하시는 문제인 것 같고요. 한 문제 네, 틀려도 여러분들 네, ITQ 시험은 합격은 200점 이상이 합격이다. 떨어뜨리는 시험 아니에요. 네, 몇 점 만점에 500점 만점에 100점으로 한 사람은 몇 점이에요? 40점이에요. 40점 이상을 득점을 해도 네, 합격을 줘요. 근데 얘는 C등급, 300점 이상이면 B등급, 400점 이상은 A등급. 일반적으로 실효성 있게 뭔가 인정해주는 등급은 B등급 이상입니다. B등급 이상부터 학점원행제로 라이센스 ITQ 3과목 다 취득을 하게 되면 B 이상 받으면 3학점, A 이상 받으면 6학점. 네,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혜택이. 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네. 그래서 하나 정도 틀려도 괜찮다. 뭐 다른 거 다 맞췄고 함수 문제 5문제를 틀렸다. 그래도 A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네. 4번 넘어갈게요. 4번이요. 네. 6월 최고 매출. 자, 어려운 게 있으면 이게 어렵다 치면 어려운 게 있으면 쉬운 문제도 있어요. 네. 왜? 합격률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문제가 어려워도 그 자격시험은 문제가 있어. 너무 쉬워도 문제가 있어. 근데 어느 정도 합격률을 따지기 때문에 난이도 상중하 문제로 구성을 합니다.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그래서 상 문제를 방금 전에 접했고 하 문제 접해볼게요. 네, 점수 주는 문제거든요. 6월 최고 매출 구하는데 맥스 함수 이용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얘는 굳이 함수 마법사 안 써도 되는 단순한 아주 단순한 부분이어서 네. 그런데 함수 마법사 이용해서 풀이하는 거 설명드린다고 했으니까 fx 누르고 max, max 입력하고 엔터키 함수 인수 함수 선택 찾았죠? 네. 자, 숫자값 범위영역 마우스로 블록 정할게요. 6월의 최고 매출 6월 매출 입력 데이터 G5에서부터 G12 이게 끝이에요. 이게 확인 클릭. 너무 쉽죠? 네,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다음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청소세제 6월 매출 합계를 구해 이렇게 돼있어요. 제13셀입니다. 제13셀 선택하고요. 문제에서 썸입 함수 사용해 fx 클릭 함수 검색에서 썸입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함수 인수 3개 입력해줘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레인지는 조건 범위 영역인데 문제에서 청소세제의 6월 매출의 합계를 계산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청소세제가 입력되어진 입력 데이터 종류 파악해보니까 분류입니다. 그죠? 분류에 세제, 세탁세제, 청소세제, 주방세제 섞여 있습니다. 네. 선택해야 될 레인지 범위는 C5부터 C12까지를 블록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8개 데이터 범위 영역이고 요 범위 영역의 입력값이 두 번째 크라이테리어는 기준입니다. 기준. 입력값이 뭐인 거? 문제에서 청소세제. 직접 상따옴표 묶음을 해서 청소세제 입력해줘도 되고 더 쉬운 방법은 청소세제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꼭 찍어버리는 게 더 쉬워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합을 구할 범위 영역은 뭐? 6월 매출에 대한 합을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6월 매출이 입력되어진 범위 영역인 G5부터 G12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요. 분류의 입력값이 청소세제가 입력되어진 제품의 6월 매출 요 3개에 대한 합을 구해 이 말입니다. 요 3개에 대한 합을 구하라. 그렇게 계산되어질 거예요. 네, 확인 누르면 미리 계산됐다 그죠? 69,820, 18,400에 31,584에 19,840 하면 69,822야 구해집니다. 다음 7번은요. 반드시 브이로그 함수를 고정적으로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네, 브이로그 함수 물어집니다. fx 누른 다음에 VLOOKUP 입력하고 엔터키 확인 눌러가지고 브이로그 함수에 대한 네, 함수 인수 대화상자가 실행되면 4개 입력해줘야 되는데 로고 번더 밸류는 고정이에요. H14 마우스를 클릭
문제도 꼭 그렇게 물어져요. 네. H14셀에 입력되어진 제품의 선택한 제품명에 대해 뭐 구하라? 7월 매출액을 구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조회할 값은 H14 고정입니다. 꼭 이렇게 푸시면 돼요.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는요, 제가요, 기준을 설명드릴게요. H14셀에 입력되어진 입력값을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본 세탁 세제가 어디에 있냐고요? 제품명의 첫 번째 행 D5셀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의 시작 셀은 이 H14셀에 입력되어진 값이 입력된 셀, 이 위치가 문제에 따라서 B5셀에 입력되어진 값일 수도 있고 C5셀에 입력되어진 값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D5셀에 입력되어진 값이기 때문에 D5셀부터 선택을 하고 끝셀은 고정으로요. H12라고 못 박으시면 돼요. H12 입력 범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잘못 입력돼 있어요. 여기가 아니라 밑에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 부분입니다. D5에서부터 H12. 이 경우는요, 시작 셀을 H14셀에 입력되어진 값이 입력된 셀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끝셀은 H12로 못 박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컬러 언더바 NUM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선택한 이 범위 영역 D5에서부터 H12요. 지금 그죠? 요게 선택되어 있죠. D5에서부터 H12가 선택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에서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7월 매출 값이 얼마야? 라고 되어 있는데 빨갛게 테두리한 범위 영역 내에서요, 7월 매출이 몇 번째에 입력되어 있는지 찾아보세요. 빨갛게 테두리한 범위 영역에서 요 참조하는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 범위 영역에서 얘가 첫 번째 열입니다. 얘가 두 번째 열이고요. 빨갛게 테두리한 범위 영역에 해당 열순번 중에 7월 매출액에 입력되어진 열은 다섯 번째 열이죠. 그래서 5라고 입력하는 겁니다. 여기에 컬럼 언더바 NUM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5라고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레인지 언더바 룩업은요, 고정입니다. 폴스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폴스. 저희 ITQ 엑셀 시험에서는 폴스밖에 안 물어져요. 정확히 일치. 자, 해서 보이룩오버 풀이한 함수 풀이 완성했는데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보이룩오버 함수의 풀이법을 익혀 놓으셔야 돼요. 왜? 시험에 반드시 6번 문제로 반드시 나옵니다. 불변입니다. 불변. 안 나오는 게 이상이에요. 확인 클릭 해서 풀이 마쳤고요. 해당 이 셀들은 수평 정렬에 대한 조정을 안 해줘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안 해줘도 돼요. 함수 영역 부분은. 마지막으로 A형 풀이에서 제가 건너뛰었던 7번입니다. 7번 풀이 조건부 서식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의 풀이 요구 조건은 두 가지 이용이 있어요. 데이터 막대 적용하는 문제 이용하고 수식을 이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적용하는 문제 이용이 보편적으로 월 단위별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 7월달 풀이를 해드리고 있는데 6월달 거도 볼 필요성이 있으세요. 6월달 거. 6월달 7번 조건부 서식 뭐가 나왔는지 제가 올려드린 거 그거 꼭 보세요.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편이거든요. 월 단위별로. 그래서 요것만 완벽하게 익히시면 안 되고 데이터 막대 스타일 적용하는 거 6월달에 나왔을 거예요. 그 6월달 7번 문제 꼭 푸세요. 8월 시험 보시는 분들. 자, 그 다음에 풀이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요구되어지는 경우에는 행전체 내에 다음 서식 적용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는요,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데이터 선택 범위 지정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B5에서부터 J12까지 블록 정합니다. B5에서부터 J12까지를 블록 정한다. 이걸만 주의하시면 돼요. B5에서부터 J12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을 클릭을 하고 조건부 서식 펼침부터 메뉴 목록 중에서 밑에서 세 번째 세 규칙을 선택합니다. 세 규칙. 조건부 서식의 밑에 세 번째 세 규칙을 선택을 합니다. 자, 새 서식 규칙 대화상에서 실행되어지면 규칙 유형 선택에서요, 종류 마지막에 보세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세 결정 찾아지죠. 얘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식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어가지고 깜빡깜빡하면 수식은 반드시 이퀄 입력해줘야 돼요. 이퀄 반드시 입력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식은 선택한 범위 영역의 첫 번째 행 기준으로 수식을 작성을 합니다. 여기 첫 번째 5행 기준으로 해서 문제 뭐라고 돼 있어요? 가격이 10,000원 이하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행에 가격 입력된 셀 E5셀입니다. E5셀을 마우스로 꾹 찍으면 보세요. 이꼴 $2 $5라고 입력이 되어지는데 요 열과 행 앞에 달러 기호가 추가되어진 참조 방식을 절대 참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절대 참조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고정적으로 얘만 참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다른 행들도 해당 가격 입력값이 만원 이하인지를 체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행 앞에 있는 이 달러 있죠, 얘는 지워줘야 돼요.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네. 수동으로 이렇게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지워줘도 되고, 백스페이스 키 눌러서 지워줘도 되고, F4번 기능 키를 2번 따닥 눌러가지고도 자동으로 지울 수도 있어요. F4번 기능 키 2번 따닥 눌러가지고 지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결과치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꼴 $25. 자, 그 다음에 이하는 비교연산자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입력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얼마요? 만원. 1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시면 함수식 작성은 끝났고요. 네, 해당 이 수식 작성 끝났고요. 함수식이 아니라 수식 작성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할 서식은 간단하게 요구를 합니다. 글꼴 파랑에 굵게로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요 서식 버튼을 누르세요. 여기서 서식 버튼 클릭해가지고 별도 새 서식 작업창이 뜨면 글꼴 색깔 파랑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요. 색 자동되어 있는 거 펼치번도 눌러가지고 파랑요. 표준색의 끝에서 세 번째가 파랑입니다. 끝에 세 번째 파랑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굵게는 위에 있는 글꼴 스타일에서 굵게를 선택을 하고, 네,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적용될 거야 미리 보기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네,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최종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해당 입력 데이터의 행 단위별로 해당 파랑의 굵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는데, 확인해 보니까 3개의 제품이 해당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됐고요. 여기까지 해서 1작업 끝났어요. 총 240점 차지합니다. 네, 다음 2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작업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이 작업은 목표값 찾기와 필터 문제가 나왔고 80점 차지합니다. 요구 조건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를 복사해서 2작업 시트에 B2에 모두 붙여넣기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조건 네, 충족시켜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문제 조건에 맞게끔 네, 1작업 시트에 가서 B4에서부터 H12까지를 불록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해도 되고요. 컨트롤 C 단축키 이용해도 되고, 2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옵션 첫 번째 거예요. 네, 이렇게 열너비가 좁아서 내용 잘 보이지 않는 열 D열 DE 경계선 더블클릭. 나머지는 다 보이네요. 네, 그럼 요대로 두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맞춰가지고 편집하도록 하겠는데 보세요. 조건이 2개 1번 2번 돼 있어요. 네, 목표와 찾기 문제 유형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와 찾기 문제 유형에서는요, 네, 해당 먼저요 2가지 다시 세부 조건이 주어지는데 B11에서부터 G11셀을 병합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B11에서부터 G11셀 블록정한 다음에 병합은 홈탭에 맞춤에 병합 가운데 맞춤 있죠. 얘 눌러가지고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클릭 됐고, 그 다음 내용 이거 입력해 그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건강의 7월 매출 갈로 1000원 갈로 닫고 한 칸 띄고 평균까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H11셀 선택하세요. H11셀에는 미래 건강의 매출의 평균을 계산하는데 해당 뒤에브리지 함수를 사용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찬가지 H11셀 선택하고 FX 클릭해가지고 함수 마법사 실행되면 함수 검색 부분에 뒤에브리지 찾았어요. 확인 눌러가지고 함수 인수 대화상자 실행되면 3개 입력할 거 요구하는데, 뒤에브리지 함수에서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위에 입력되어진 B2 표 머리글부터 시작해서 H10까지 범위 잡으면 돼요. B2에서부터 표 전체 범위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필드는 요거는 이제 문제를 봐야 돼요. 네.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건데 그 평균을 구할 대상이 뭔데? 평균 대상이 뭐예요? 문제에서 미래 건강의 7월 매출에 대한 평균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7월 매출에 대한 평균 구해. 그러면 쉬운 방법 설명드립니다. 네. 표 머리글 중에 7월 매출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으세요. 이게 제일 쉬워요. 네, 3가지 방법이 있는데 해당 7월 매출 꾹 찍었죠. 자,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 부분에다가는 문제 보세요. 네,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
조건은 이 조건입니다. 조건은 입력 데이터 이용에 문제에서는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은 미래 건강의 7월 매출의 평균 구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미래 건강 입력되어 있는 거 어디예요? 제조사인데 보세요. 기준이 되어지는 제조사 바로 밑에 미래 건강. 해당 이 조건 범위 지정할 때는 필드명 그 다음에 밑에 조건값 입력하는데 꼭 요렇게 입력 데이터 이용 선택할 수 있게끔 해당 그 기준 바로 밑에 대상이 되어진 게 입력돼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로 크라이테리어 입력량 클릭하고 제조사 미래 건강 이렇게 블록 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F2에서부터 F3 됐죠. 자, 그 다음에 확인 버튼 클릭을 해서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보여졌어요. 요구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밑에 상세 요구 조건 보세요.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 함수 이용하고 꼭 테두리 설정하고 가운데 맞춤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추가시킨 범위 영역인 B11에서부터 H11까지로 블록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단에 요 테두리 있죠. 테두리 종류는 어떤 걸 적용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모든 테두리를 추천드리고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되어 있지만 요 선택 범위에 얘가 지금 현재 병합과 가운데 맞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적용됐는데 얘 눌러가지고 수평 정렬 가운데를 취소시키고 다시 한 번 더 눌러가지고 적용시켜야 여기 H11셀도 가운데 정렬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부서 목표가 찾기의 두 번째 세부 조건으로서요. 네, 목표 찾기의 두 번째 세부 조건으로서 미래 건강의 7월 매출 평균 H11셀이잖아요. 요 입력값이 지금 현재 57,963.333 돼 있는데 얘 입력값이 예로 변경이 되려고 한다면 해당 본세탁세제의 7월 매출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목표 찾기로 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H11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데이터 탭을 선택을 하세요. 네. H11을 선택한 상태에서 데이터 탭. 그 다음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요. 목표 찾기는 어디 숨어 있냐면 가상 분석 밑에 숨어 있습니다. 가상 분석 밑에 숨어 있는 목표 찾기를 클릭을 해서 목표 찾기 대상자 실행되어지면 수식셀 그대로 두고요. 값 찾는 값에다가 이대로 입력값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입력하는데 쉼표는 빼고요. 숫자값만 5, 9, 8, 00이라고 입력하면 되고 값을 바꿀 셀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요. 뭐 본세탁세제의 7월 매출 금액 네, 제품명 본세탁세제의 7월 매출 금액 셀은 H3셀입니다. 이렇게 꾹 찍어가지고 목표가 찾기 대화상자 입력 완성 결과치는 수식 셀은 H11셀로 하고 찾는 값은 59,800원 하고 값을 바꿀 셀은 H3. 확인 버튼 클릭하면 네, 요렇게 바뀔 건데 바꿀 거야 라고 한 번 더 묻습니다. 한 번 더 묻으면 최종적으로 확인 눌러야 돼요. 그래야지 바뀌어집니다. 네. 자, 목표 찾기 끝났고요. 그 다음에 고급 필터 문제에 요구되어져 있는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급 필터의 요구 조건 확인해 보세요. 네. 제품 번호가 두 개의 요구 조건이 있어요. F로 시작 그리고 6월 매출이 2만 이하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뒤에 해당 필드에 대한 제한이 추가되어져 있고 조건 범위는 B14셀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해당 이 조건 범위 부분을 완성을 먼저 하도록 할 겁니다. 네. 기준이 되어지는 두 개 제품 번호가 그리고 6월 매출이 해당 표 머릿글에서요. 제품 번호 첫 번째 셀 그리고 6월 매출 떨어져 있으니까 B2셀 선택하고 놀고 있는 왼손 도와줘 뭘로 눌러줘야 되는데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로 6월 매출 입력 셀 선택했고 복사하세요. 마우스로 복사해도 되고 컨트롤 C 키 눌러도 되고 어디에 문제 요구하는 B14셀 여기다 붙여넣기 하세요. 모두 붙여넣기 이렇게. 그 다음에 제품 번호에 대한 조건 밑에 바로 입력하세요. 뭐로 되어 있냐면은 F가 입력되는이 아니라 F로 시작이라고 되어 있죠. F로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F 뒤에 뭐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 경우에 법령 문자 별표를 네, 추가적으로 채워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F하고 별표 F하고 별표 F만 입력되어진 셀도 맞고요. F 뒤에 뭐 1만 입력되어 있는 것도 맞고요. FC 1, 뭐 FK 뭐 1 다 요거 F로 시작하는 거 다 맞다. 이렇게 인식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6월 매출에 대한 조건을 입력하는데 요 바로 밑에 입력하면 안 되고 요 바로 밑에 입력하면 안 되고 연결고리가 얘 조건과 얘 조건에 대한 연결고리가 뭘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따져야 돼요. 여기는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나로 되어 있는 거는 뭐 이거나 뭐 이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네, A 이거나 B 이렇게 되어 있으면 A도 만족 B도 만족이에요. 또는 연결고리입니다. 네, 또는 연결고리. 비교해서요. 네, 이고로 되어 있으면 AND 조건이에요. AND 조건인 경우에는 해당 앞에 이 조건에 같은 행에다가 뒤에 있는 조건에 조건을 입력하면 되지만 또노로 연결되어 있으면 한 칸 밑에다가 해야 된다. 요게 주의사항입니다.
6월 매출은 2만 이하, 네, 작거나 같다 2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해서 조건 범위가 완성됐어요. 제품 번호가 F로 시작하거나 6월 매출이 2만 이하. 자, 이면 해당 이제 고급 필터는 네,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는데 뒤에 추가적으로 문제 보면 7개의 필드, 지금 현재 제품 번호, 분류, 제품명, 가격, 제조사 7개죠. 네, 7개 다 말고 이 중에 4개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제품 번호와 가격과 6월 매출과 7월 매출 데이터만 추출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것만 다시 표머리 걸 선택해 보세요. 제품 번호 그리고 네, 가격 저 뒤에 떨어져 있으니까 네, 놀고 있는 왼손 도와주세요. 네, 컨트롤 키 눌러줍니다. 네, 컨트롤 키 누르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가격 그리고 6월 매출 7월 매출 이렇게 4개 선택했죠. 네,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복사 위치의 시작은 어디? B18 B18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붙여넣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고급 필터 완성하도록 하겠는데, 해당 이 목표와 찾기와 고급 필터 조합 문제인 경우에는 이 11행 밑에 하나의 행이 더 추가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마우스로 해당 고급 필터를 적용할 범위 영역만 B2에서부터 H10까지를 블록 지정하고 고급 필터를 실행시킬게요. 이렇게 블록 지정하고 어디에?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 그룹의 고급 찾아집니다. 네,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고급 필터 대화상자가 뚝딱 실행되어지고요. 네, 결과 셀은 현재 위치에 필터링 할까? 아니야. 문제에서요, 복사 위치 지정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복사라고 꼭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선택해주고, 그 다음 조건 범위 저희가 지정했던 범위 영역이 네, B14부터잖아요. 마우스 꾹 찍고요. 네, 마우스를 이용해가지고 B14에서부터 C16까지 블록 지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복사 위치 마우스로 꾹 찍은 다음에 문제에서는 B18만 이라고 했지만 저희가 필드 4개 입력한 범위 영역 얘를 다 블록 지정하세요. B18에서부터 E18까지 블록 지정합니다. 네, 요게 완성되어진 고급 필터 입력 결과치고요. 네, 요 상태에서 확인을 딱 누르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뚝딱 걸러져가지고 총 8개 데이터 중에 몇 개? 4개만 걸러졌어요. 네. 자, 해서요, 네, 2작업 8점 점도 완성했고요. 다음 3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작업 문제 내용은 참고적으로 네,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면 고급 필터는 반드시 나옵니다. 고급 필터 반드시 나오고요. 여기서는 지금 현재 목표와 찾기가 나왔는데 고급 필터 또는 표서식 문제 유형 조합, 요렇게 네, 조합 유형이 2가지 조합 유형이 있어요. 고급 필터와 표서식 또는 목표와 찾기와 필터 이렇게 있는데, 고급 필터는 반드시 나오니까 반드시 이렇게 놓으시고요. 목표와 찾기가 좀 더 어려워요. 표서식은 6월달 문제 네, 확인해보세요. 6월달 기출문제 확인해보시면 고급 필터와 표서식 문제 유형이 나왔을 겁니다. 6월달은 고급 필터 표서식 나왔고 7월달은 목표 찾기와 필터가 나왔어요. 그럼 8월달은 뭐가 나올까요? 지금 퐁당퐁당 패턴이 유지가 된다면 8월달 시험은 고급 필터와 표서식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네, 근데 반드시는 아닙니다. 반드시는 아니기 때문에 2개를 다 익혀놓을 필요성이 있는데, 네, 가능성은 고급 필터 표서식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네. 자, 그 다음에 정렬 및 3작업으로 넘어가서 정렬 및 부분함 나왔는데 3작업 문제 내용도 2가지예요. 정렬 및 부분함이 있고요. 피벗 테이블 문제 내용이 있어요. 네. 자, 7월달은 정렬 및 부분함이 나왔어요. 네. 6월달은 피벗 테이블이 나왔어요. 요것도 퐁당퐁당으로 간다면 8월달은 얘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얘가 쉬워요, 얘가 쉬워요. 네, 얘가 쉬워요. 얘가 쉬워요. 네, 정렬 부분은 훨씬 쉽습니다. 피벗 테이블 문제 유형, 네, 요 조건이 좀 많아가지고 처음에 접하면 좀 어려운데 반드시는 아니기 때문에 얘도 익혀놓으시고 피벗 테이블 풀이도 익혀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풀이해드릴게요. 정렬 부분함. 네, 1작업 시트에 B4부터 제272를 복사해서 3작업에 B2셀을 붙여넣기 하고 작업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요거 조건에 맞춰가지고 1작업에 지금 선택 범위 2작업 시트 복사했던 범위하고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작업 풀이할 때 복사했던 범위하고 같으니까 그대로 복사 B4에서부터 H12 3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열너비가 좁아 잘 안보이는 열 CD 경계선 더블클릭 DE 경계선 더블클릭 요거 네, 잘 안 보이면 더블클릭 열 경계선 더블클릭 하게 되면 네, 요렇게 네, 자동 너비 조절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조건 3가지 조건이 있는데 정렬 부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네. 1번 요구 조건에 보면 부분함을 구할 건데 출력 형태 좀 정렬하고 난 다음에 요 2개를 구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정렬의 기준을 안 가르쳐줘요. 자, 다른 열에는 없는데 다른 열에는 추가되지 않은 행이 있는 열을 찾아보세요. 다른 열에는 추가되지 않은
행에 있는 열. 요거 요렇게. 네. 여기도 있긴 하지만 많은 거. 제조사에 보니까 다른 해당 열에는 없는데 이렇게 추가되어진 해당 네, 열들이 이렇게 있죠. 네. 제조사 기준으로 정렬했네. 정렬의 기준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한글의 자음, 머리글, 히읗, 네, 해피그린. 그 다음에 보리수, 비읍, 미래의 건강, 미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히읗, 기역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내림차순 정렬입니다. 네. 자, 제조사를 선택한 다음에 내림차순 정렬 적용 먼저 시킬게요. 제조사 클릭.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정렬 필터에 히읗, 기역 있죠. 네, 누르세요. 뚝딱 정렬이 이 순서가 섞여 있는데 바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해피그린, 보리수, 미래건강. 됐죠? 요 상태에서요. 네, 요 상태에서 부분합 적용시키도록 할 겁니다. 네. 데이터 탭의 리본 메뉴 중에 여기 찾아주죠. 제일 끝에. 네, 윤곽승으로 부분합 클릭하세요. 그러면 부분합 대상자 실행됩니다. 네. 자, 부분합 그룹할 항목요. 네. 첫 번째 열 자동 입력되어 있거든요. 제품 번호. 자, 요거는 뭘로 바꿔줘야 되느냐? 정렬했던 기준. 정렬 기준 열로 바꿔줘야 돼요. 저희가 뭘로 정렬했어요? 네, 제조사 기준으로 정렬했죠? 그러면 제조사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룹할 항목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제조사 선택하세요. 제조사 찾아보니까 네,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네. 클릭. 그룹할 항목 제조사 바꿨고 사용할 함수는 문제지 보세요. 네, 1번 조건에 보면은 함수 적용하는 거 2개 꼭 요구를 합니다. 네, 첫 번째 순차적으로 꼭 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얘를 먼저 두 번째 이렇게 제품명 기준으로 개수 구하고 그리고 네, 7월 매출에 대한 평균 구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적용 함수는 개수잖아요. 네, 개수. 그러니까 네, 함수는 합계가 아니야. 개수 선택을 바꿔주고 부분합 계산 항목은요. 네, 제품명 개수 구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존에 선택되어 있는 거 체크 해제하고요. 제품명만 선택을 하세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부분합 대화상자의 설정 결과치는 그룹할 항목은 제조사 그리고 사용할 함수는 개수 부분합 계산 항목은 제품명 이렇게 됐죠? 3개 수정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결과치 확인해보면 뚝딱 없던 행이 추가됐어요. 네, 그죠? 뭐 제품명의 3 제조사의 뭐 해피그린 개수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부분합을 누르세요. 네, 부분합 꼭 2개 추가하는 걸로 문제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부분합 대상자에서요 그룹할 항목은 제조사 바꾸지 마세요. 앞서 유지한 거 그대로 두고 사용할 함수는 문제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네, 사용할 함수 확인해 보니까 두 번째는 7월 매출에 대한 뭘 구하라라고 요구하느냐면 평균입니다. 그래서 사용 함수 바꿔주세요. 개수에서 평균으로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평균 이렇게 바꿔주고 분합 계산 항목은요 7월 매출만 선택하세요. 제품명 체크 해제하고요 7월 매출만 체크하세요. 됐죠? 주의사항입니다. 이거 다 했네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안 돼요. 두 번째 부분합 구할 때는 반드시 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박스 있죠. 얘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에 구했던 이게 유지가 돼요. 해당 출력 결과치 보면 2줄 추가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없애고 확인을 눌러야 된다.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앞에 구했던 개수 행이 유지되고 네, 평균 위에 추가됐죠. 자, F2열이 좁아가지고 삐쳐나와있으니까 F와 G 경계선 더블클릭 해서 이렇게 네,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꼭 두 번째 요구 조건에서 윤곽을 지워라는 요구 조건이 반드시 요구되어지는데 윤곽이 뭔데? 윤곽은 앞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을 지워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지우는데 굉장히 쉬운데 요 윤곽선 그룹에 그룹 해제를 눌러가지고 찾아보면 윤곽 지우기가 찾아져요. 그래서 그룹 해제 누르고 윤곽 지우기를 누르면 앞에 있는 이게 뚝딱 이렇게 지워졌어요. 이게 끝이에요. 자, 정렬이 보나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네, 굉장히 쉬운데 배점은 80점입니다. 굉장히 커요. 네, 틀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풀이하시면 되겠고, 자, 남아있는 마지막 제4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4작업은 그래프 문제죠. 네, 그래프 문제 살펴보게 되면 100점이고요. 1작업 시트 이용해서 데이터로 그래프 그려라라고 되어 있고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 밑으로 쭉 내려가세요. 네, 출력 형태의 가로 항목하고요. 범례 참조해서요. 네, 1작업 시트에서요. 차트를 작성할 데이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지금 현재 화면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주면서 풀이를 해야지 뭐 풀고 있는지가 여러분들한테 네,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화면을 조절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 과정 필요 없고 문제지 볼펜 하나 꼭 들고 가셔야 돼요. 그게 마킹 하셔도 돼요. 어쨌든 문제지에 본인 수험 번호하고 이름 입력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집에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가로 항목 있죠? 찾아보세요. 본 세탁 세제 어디 있어요?
제품명에 있네. 또 식기세정제 어디 있어요? 네, 주택세정제 건너뛰고 식기세정제네. 울산프 어디 있어요? 바로 밑에 있네. 그 다음에 야채과일세정제 바로 밑에 있네. 살균세정제 바로 밑에 있네. 욕실세정제 너무 쉽게 나왔네. 네, 난이도 차이가 좀 있는데, 네, A형은 꾸러미가 이렇게 작게 안 나왔는데, 자, 규칙 3가지 설명을 드립니다. 규칙. 네, 차트 처음에 데이터 선택을 하셔가지고 작성했을 때 오류 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 오류를 방지하는 3가지 규칙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차트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표에 머리글도 반드시 포함시켜. 표머리글을 반드시 포함시켜. 지금 현재 선택한 데이터의 종류는 뭐예요? 제품명이죠. 그럼 제품명도 같이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네, 차트 데이터 선택할 때. 두 번째는요, 열 단위를 선택하지 말고 행 단위를 선택하라. 열 단위 선택하지 말고 행 단위 선택하라. 이 밑으로 내려오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오른쪽 뭐 선택해야 되는데, 오른쪽 선택해야 될 부분은 범례입니다. 네. 7월 매출과 가격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옆에 가격 있네요. 네, 요 가격. 그럼 세 번째 거 먼저 설명드리고 같이 선택해 볼게요. 연속되어지는 선택 범위는, 연속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로 선택을 하자. 연속 꾸러미는 하나의 꾸러미로 선택하자. 자, 그러면 제품명부터 시작해서 연속되어지는 게 밑에 있는 본세탁 세제도 있고 가격까지도 이어지니까 이렇게 하나의 꾸러미를 잡으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꾸러미. 그 다음에 7월 매출은 건너뛰고 여기자, 그죠? 네, 요 같은 행 두 개의 행이니까 얘가 두 번째 꾸러미. 그 다음에는 요게 큰 덩어리로 세 번째 꾸러미.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죠. 가격까지죠. 요게 큰 덩어리로 세 번째 꾸러미. 그 다음에 7월 매출 요렇게 네 번째 꾸러미. 자, 선택한 거 4개 꾸러미 선택해 볼게요. 네, 첫 번째 마우스로 D 4에서부터 E 5까지 블록 지정했고요.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을 할 때 왼손이 도와줘야 된다 그랬죠. 뭘 눌러줘야 된다? 컨트롤 키. 컨트롤 키를 누른 채 7월 매출. 그 다음에 주택 세정제 건너뛰고 컨트롤 키 누른 채 식기세정부터 가격 어디까지? 욕실 세정제까지.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채 7월 매출 여기까지 범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도 4개의 꾸러미 나왔어요. 첫 번째 꾸러미, 두 번째 꾸러미, 세 번째 꾸러미.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요 데이터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차트, 기본 차트가 작성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 차트를 수정해서 나머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차트가 작성이 제대로 안 되면 감점이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반드시 익혀놓으세요. 제가 설명드린 이 규칙에 맞춰가지고 데이터 선택하는 거. 자, 기본 차트 삽입 탭에 차트의 세로 막대형의 2차원 세로 막대형 첫 번째 거 꼭 요거 합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 얘 꼭 요구합니다. 클릭. 요렇게 기본 차트가 작성돼야 돼요. 잘못됐다, 네, 현 상태에서 차트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삭제하고 다시 제가 알려드렸던 규칙에 맞춰가지고 데이터 선택해서 요 기본 차트 삽입되게끔 하세요. 자, 문제 조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완성됐다? 두 번째까지 완성됐어요. 조건. 세 번째 위치 조건부터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는요, 현재 차트 도구의 디자인, 차트 삽입 때문에 이렇게 딱 되어 있을 건데,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요 위치 그룹의 차트 이동 찾아질 겁니다. 얘를 클릭하세요. 예, 차트 이동이라는 부분에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차트 이동 대화 상자가 실행되어지는데, 반드시 새 시트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어떻게? 위치는 새 시트로 이동하고 이름을 4작업으로 해 이렇게 돼 있어요. 3번의 요구 조건에 맞게끔 위치는 새 시트로 선택을 하고 차트 1 이름을 직접 입력합니다. 4작업 이렇게 하고 확인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얘 시트가 어디로 이동되어지느냐, 요 앞에 1작업 시트 앞에 뚝딱 이동되어지면서 차트만을 내용으로 하는 4작업이라는 시트가 삽입되어졌는데,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밑에 주의사항으로 단고장 표시 해가지고 뭐라고 요구를 하느냐면은 차트 시트 순서는 반드시 1, 2, 3, 4 순서가 되게끔 하라 라는 요구 조건이 반드시 요구가 되어져요. 그래서 수동으로 마우스를 이용해가지고요, 4작업 시트를 꾹 눌러가지고 여기 3작업 시트 뒤에다가 여기다가 딱 놓으면 위치가 이동이 되어져요. 이렇게 1, 2, 3, 4 되게끔 수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트 디자인 도구는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로에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어요. 네, 차트가 선택되어진 상태에서요, 위쪽 단에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 에 차트 레이아웃 있죠. 요 차트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 3은 세 번째 겁니다. 마우스로 올리면 레이아웃 3이라고 이름 확인됩니다.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스타일 1 요구합니다. 첫 번째 거예요. 스타일 1 얘 누르세요.
스타일 1. 네, 스타일 1이라는 이름 종류를 클릭하세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이제 4번은 끝났고 5번입니다. 영역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 차트 영역, 차트 클릭. 그 다음에 홈 탭이 글꼴에서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 글꼴은 굴림으로 해.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11로 해. 네, 11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 채우기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마우스를 이렇게 차트 영역에다 올리고요. 이 차트 세부 서식에 대한 수정이 2010 버전과 2016 버전에 다릅니다. 네. 그래서 버전별로 차이 나는 게 뭐가 차이 나느냐? 차트 그래프 작성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2010으로 내가 설명을 드리는데 해당 차트 영역에서요. 차트 영역에서 더블 클릭해 보세요. 따닥 이렇게 하게 되면 2010 버전은 별도 창이 떠요. 별도 창이 뜨는데 2016은 여기 요렇게 네, 작업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해당 요 수정 절차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채우기 뭘로 채울 건데 네, 질감이니까 네,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선택하고 질감 종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문제 주고하는 파랑 박엽지 네 번째 행에 두 번째 열에 있어요. 예, 클릭 확인 이제 닫기 클릭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림 채우기 흰색 꼭 요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여기가 그림 영역이에요. 마우스를 올리면 그림 영역이라고 뜨죠. 더블 클릭 그림 영역 대화상자 그림 영역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면 네, 채우기 종류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테마색의 첫 번째 거 흰색 심표 배경이 닫기 5번 끝났어요. 네,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6번. 자, 6번의 요구 조건은 꼭 이렇게 나와요. 네, 차트 제목에다가 요구 조건 안 바뀌어요. 꼭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차트 제목에다가 내용을 출력 제3조 해가지고 수정하겠습니다. 네, 미래 건강 요 내용으로 차트 제목 블록 지정 미래 건강 및 해피 그린의 매출 현황이라고 입력했습니다. 해당 차트 제목의 테두리 선택했을 때 파선에서요. 네, 다른 거 꾹 눌렀을 때는 이 안에 네, 글자가 블록 지정했을 때는 파선이지만 테두리를 선택하게 되면 실선으로 바뀌었죠. 실선인 상태에서 해당 제목에 대한 요건 6번 거 충족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실선인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의 서체는 굴림이야 됐고 굵게 적용돼 있고 크기만 바꾸세요. 네, 20으로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 채우기는 해당 차트 제목에서요 테두리 선택해서 더블 클릭해도 되고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바로가기 메뉴 마지막에 있는 차트 제목 서식을 선택해도 됩니다. 차트 제목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는 첫 번째 테마색 1 흰색 심표 배경이. 그 다음에 테두리 설정은요. 네, 테두리 설정은 테두리 색을 설정합니다. 테두리 색 실선으로 합니다. 테두리 색 실선 색깔 종류 검정으로 합니다. 테두리 색 실선 테두리 설정은 테두리 색 실선 색깔 종류 검정 하고 네, 닫기 버튼 눌러주면 테두리 설정까지 끝났어요. 자, 6번 조건도 끝났고 7번 조건으로 넘어가겠는데 7번 조건이 제일 많아요. 네, 요구 조건이 4개 있습니다. 4개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가격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어 선정으로 변경하고 보조 추징형에. 자, 법내에서 확인해보면 가격이 좀 짙은 막대다, 그쵸?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면 이렇게 도움말이 뜨거든요. 가격이야. 자, 짙은 막대에서 마우스를 올리고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바로가기 메뉴에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합니다. 차트 종류 변경 대화상자에서요, 네, 꺾어 선정 선택하고 그냥 확인 누르면 돼요. 기본 선택되어진 게 표시기능 꺾어 선정이기 때문에 꺾어 선정 선택하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조 지정 꼭 요구되니까 꺾은 선형의 선보다 점 선택하기가 수월하니까 점을 마우스로 올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나타난 바로가기 메뉴에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 계열 서식을 선택하세요.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상자에서요 계열의 지정을 보조축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없던 오른쪽에 이 눈꺼운 값이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닫게 누르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7번의 첫 번째 조건 끝냈고요. 요 풀이 절차가 2016 버전하고 달라요. 2010 버전하고. 네. 자, 그 다음에 계열입니다. 네, 계열에 대한 부분 자체는 출력항지 참조해 이렇게 돼 있고요. 표식은 세모, 크기, 10, 레이블 값 표시하라. 네. 해당 요 표식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얘를 이야기합니다. 얘. 점을 이야기하거든요. 점을 이야기하니까 요 말은 뭐죠? 클릭하세요.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바로가기 메뉴에 데이터 계열 서식을 선택하세요. 데이터 계열 서식 선택하면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죠. 여기에서 표식 옵션요. 표식 옵션 선택한 다음에
요 모양 바꿀 때는 기본 제공을 얘가 선택해야지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제공, 그 다음 형식 펼치면 눌러가지고 문제에서 세모 요구하니까 모양이 세모인 거, 요거 세모죠.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크기값 10 요구하죠. 이게 7월달 시험부터 바뀐 내용이에요. 7월달 시험부터 엑셀에서 바뀐 추가 기능이 얘입니다. 이전 시험에서는 요거 안 했습니다. 얘를 10 이렇게 표식의 모양을 세모 크기 10 됐죠? 닫기 이렇게 해주면 되고, 레이블값 표시는 출력형태 참조해보세요. 출력형태 문제지 참조해보니까 다른 막대에는 없는데 요 막대에만 28,500이 추가되게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8,500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 번세탁 세제의 요 삼각 여기잖아요. 얘만 선택해보세요. 얘만 클릭. 그럼 얘만 선택됐죠. 다른 건 선택이 해제됐죠. 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데이터 레이블 추가 하면 오른쪽에 28,500원이 뚝딱 추가되어지면 레이블 추가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구 조건으로서 눈검선 선스타일 파하선 반드시 요구됩니다. 요거요. 수평 주눈검선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부터 눈검선 서식 대화상자에서 선스타일 선택하고요. 대시 종류요. 대시 종류 클릭한 다음에 파선으로 선택을 네 번째 거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닫기. 자, 그 다음에 축은 출력형태 3조에 비교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보면, 자, 세로값 측요. 하이퍼 만원 제일 큰 값 10만, 하이퍼 만원 제일 큰 값 10만. 수정사항 없어요. 수정 안 해도 됩니다. 다음 보조 세로값 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세로값 축에서는 0원 만원 3만원, 0원 5천원 3만원 한 개 수정사항이 있어요. 한 개. 이 간격 여기는 5천 단위인데 문제에서는 만원 단위를 요구하니까 수정해야 됩니다. 보조 세로값 축에 숫자값 더블 클릭해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축 서식 선택해도 되고, 축 서식 대화상자에서 주 단위만 바꾸면 돼요. 축 옵션의 세 번째 주 단위에서요 자동으로 고정으로 바꾸세요. 고정으로 바꾸고 5,000.0 수정하세요. 1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고 닫기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수정됐죠? 자, 그러면 7번째도 끝났고, 해당 이 색깔 다른 건 어떻게 해요? 출력 형태 다른 부분은 버전에 따라서요. 스타일 1 결과치가 버전에 따라 틀려요. 이대로도 상관없습니다. 해당 주황 색깔 문제지는 흑백입니다. 문제지는 흑백이니까 7번은 이렇게 해서 만족하고, 8번은 넘어가서 법내에 대한 요구 조건, 법내 변경에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법내가 한 줄로 돼 있죠. 7월 매출 1,000원 가격. 저희는 지금 현재 법내 확인해 보니까 이름값이 7월 매출 두 줄로 돼 있죠. 그래서 얘가 수정해야 됩니다. 법내 선택 마우스 오른쪽부터 데이터 선택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선택하면 데이터 원본 내역 상자 선택되어지고, 이름 수정해야 될 법내 7월 매출 선택하고 편집 버튼 눌러가지고 별도 창 뜨면 계열 편집 대화상자에서 직접 입력하세요. 계열 이름을 직접 입력. 7월 매출 갈로 열고 1,000원 갈로 닫고 확인 누르세요. 최종 확인 누르세요. 이렇게 수정됐죠? 한 줄로.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마지막 요구 조건은 9번입니다. 도형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 모서리 어둔 사각형 설명서를 삽입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대로 보도록 할게요. 해당 도형 삽입이니까 삽입 탭에 해당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서 모서리 어두운 사각형 설명서는 저기 설명서의 두 번째 거예요.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그려줍니다. 해당 위에 있는 제목 가늠해가지고 미 끝에 지점에서 해자하고 밑자하고 해자 사이 정도 위치네요. 시점 미 위에서 한 이 정도 이격 간격 떨어져 있는 상태죠.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삽입하는데 밑하고 해자 사이 정도고, 요정 위에 요정도. 내용 입력할게요. 최고 한 칸 띄웠나요? 띄운 것 같은데. 최고 한 칸 띄우고 가격 이렇게 입력하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데, 자, 얘가 어디에서 삽입됐어요? 차트 안에 삽입됐죠. 그러면은 문제 조건에 보면은 해당 차트 영역에 입력하는 글꼴은 굴림의 11이니까 여기에 맞춰줍니다. 그래서 도형 테두리 선택하고 홈 탭에 글꼴의 종류 굴림으로 하고 11로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조건은 없어요. 출력 형태에 맞게끔 수정해야 될 사항으로서 해당 도형 선택해가지고 도형의 홈 탭의 글꼴에서요 글자 색깔 검정이다, 그죠? 그래서 글꼴 색깔 검정.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 흰색이죠. 깡통 펼치 버튼. 테마 첫 번째 흰색. 그 다음 정렬의 위치가 수평 가운데 수직 가운데죠. 그래서 맞춤해서
수직 가운데 수평 가운데 뾰족한 거 가리키는 거, 네, 요 노란색 마름모 해당 숫자값 가리키게끔 요렇게 해주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요. 자, 2010 버전은 저희 ITQ 시험은 2021년까지 2010 버전 응시할 수 있게끔 할게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시험에서 표준 버전으로 2021년에 채택하는 버전은 2016 버전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엑셀 관련해 많이들 시험 보시는 커말 시험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월달부터 시험 버전이 2010 버전에서 2016 버전으로 바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2010으로 계속 연습하신 분들은 해당 2010으로 응시하시는 게 편할 것 같고요. 네, 대신 금년도가 아니라 2021년 이후에 시험 보실 분들은 2016으로 연습하시고 2016으로 응시하시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네. 자, 이상으로 네, 8월달 시험 보시는 분들 시험 잘 보시고요.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